여러분들은 삶의 원칙이나 방법을 적절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원칙 없이 사시나요? 만약 원칙이 없다면 언제나 허둥대고 살 것이며 스트레스로운 몸과 마음이 피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행과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속전속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 겪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원칙들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책을 통해서 항상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열한 경쟁, 전쟁터와 같은 사회라는 시각에서 손자병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출신의 병법가 손무가 지은 병법서입니다. 난세를 뛰어넘는 최고의 인생 전략서. 손자병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리더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쟁서, 병법서만으로 보기엔 그 안에 펼쳐놓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과 삶의 자세가 매우 심도 깊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읽으면서 자기개발, 인간관계, 처세, 리더십 등 전략적인 삶을 위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법 등 치열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얻고 인생사를 살아갈 용기와 기백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계획. 싸우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라.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사이다. 백성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을 결정짓는 길이니 깊이 삼가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법은 기만술이다. 적을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공격을 가할 필요가 있지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가까운 목표를 공격할 계획이지만 멀리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멀리 돌아갈 계획이지만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적에게 작은 이익을 미끼로 주어 그들을 유인해내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여 기회를 틈타 깨부수며 적의 힘이 충실하면 더욱더 든든히 대비하며 적의 병력이 강대하면 잠깐 결전을 피하여야 하며 쉽사리 분노하는 적은 집요하게 도발하여 제풀의 기세가 꺾이게 만들며 아군을 가볍게 보는 적에게는 오히려 비굴한 몸짓으로 그들의 자만심을 더욱 부채질한다. 적이 충분히 쉬어서 안정되어 있으면 계략을 써서 피로하게 만들고 적군 내부가 친밀하면 이를 이간질시켜 떼어놓는다. 적이 도무지 방어할 생각을 못하는 것에 공격을 집중하여야 하며 적이 전혀 뜻하지 못한 의표를 찌르며 출동하여야 한다. 2. 작전. 오래 끌지 말고 속전속결하라.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할 때에는 속전속결로 승리하여야 한다. 전쟁을 잘 이끄는 장수는 한 사람을 2번 거듭해서 징집하지 않고 식량을 국경 밖으로 여러 차례 실어 나르지 않는다. 전쟁 준비에 다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을 추구하여 승리한 경우는 들어보았지만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장기전을 치르며 승리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3. 전략.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서 최상책은 계략으로 적을 굴복시켜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차선책은 외교를 통해서 적의 동맹을 끊어버려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방법은 병력을 동원하여 야전에서 적군을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가장 나쁜 방법은 적이 지키고 있는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5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안다. 둘째, 병력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지휘할 줄 안다. 셋째, 장수와 병사의 의지가 하나 되어 단결하게 한다. 넷째, 언제나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적이 대비 없이 틈을 보이기를 기다릴 줄 안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여 군주가 작전에 간섭하지 않는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기만 한다면 이기고 질 확률은 절반이 되며, 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 4. 형세.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갖추어야 한다. 옛날에 전쟁을 잘한다고 일컬어졌던 자들은 모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적과 싸워 쉽게 승리하였다. 전쟁을 잘하는 인물이 거둔 승리에는 그의 지략이 뛰어나다는 명성이나 용맹스러운 공적이 돋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서 어긋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곧 싸우기 전에 반드시 이길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이미 패배할 상황에 처해 있는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언제나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자리에 서서 적이 패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적과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승리를 추구한다. 적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군의 수비이며, 아군이 승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공격이다. 병력이 부족하면 수비를 하고 병력이 여유가 있으면 공격을 한다. 수비를 잘하는 장수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땅속에 숨듯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군의 역량을 깊숙이 은폐시킨다. 공격을 잘하는 장수는 높디 높은 하늘 위에서 행동하듯 어떠한 조건에도 거스름 없이 아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한다. 5. 기습전술. 일시에 쏟아질 듯한 기세를 유지하라. 전쟁에 능한 자는 기세로 승리를 추구하며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만을 탓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유리한 기세를 만들어 그 기세를 탈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기세를 타게 되면 가파른 계곡에서 나무나 바위를 굴리듯 병사들을 거침없이 휘몰아 적을 칠 수 있다. 본래 나무나 바위는 평탄한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비탈진 곳에서는 굴러가게 마련이다. 게다가 모난 것은 멈추고 둥근 것은 구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휘를 잘하는 자는 천길 높은 산골짜기에서 둥근 바위를 굴리듯 세차고 거세게 병사들을 몰아붙인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기세인 것이다. 6. 기만작전. 승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적보다 먼저 전쟁터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고, 적보다 늦게 전쟁터에 도착하여 갑자기 전투에 투입되는 군대는 피로하다. 그러므로 유능한 지휘관은 능동적인 위치에서 적을 끌어들이지 피동적으로 적에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군대는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결정되며, 군대는 적의 정황 변화에 따라 싸우는 방법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물에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처럼 군대에는 고정된 형세가 없다. 7. 작전 목표. 결정적인 승리의 조건을 먼저 쟁취하라. 기선을 잡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먼 길로 돌아가면서도 지름길로 곧바로 가는 것과 같게 만들고 작전에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유리하게 바꾸는 일이다. 아군이 길을 멀리 돌아가며 행군하는 것처럼 보여 적을 기만하고 사소한 이익을 미끼로 적의 움직임을 유인한다면 적보다 늦게 출동하고서도 목적지의 적보다 먼저 도착하여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꾀를 안다고 할 것이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높은 언덕을 점령하고 있는 적을 올려보면서 공격하지 않는다.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에 대하여는 정면 공격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군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 후퇴하는 적은 추격하지 않는다. 적의 정예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 적이 아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들이운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 자기 나라로 철수하는 적의 후퇴로를 가로막지 않는다. 적을 포위하였을 때는 한쪽을 터주어 적에게 도망갈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갈 곳 없이 막다른 곳에 몰린 적은 너무 몰아세우며 압박해서는 안 된다. 8. 임기응변. 상황 변화에 따라 변신하라. 지혜로운 장수는 반드시 적과 아군의 이로운 조건과 해로운 조건을 함께 고찰한다.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일수록 위험한 요소를 미리 살펴서 그에 대비하면 뜻밖의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적국을 굴복시키려면 계략으로 그 나라가 두려워하는 불리한 약점을 찔러 위협하며, 적국을 괴롭혀 부리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쉴 사이가 없게 일을 만들고, 적국을 협조하도록 만들려면 이익을 미끼로 주어 유인하여야 한다. 적이 침입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적의 침입을 기다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적이 공격해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9. 이동과 정찰. 적의 형세를 잘 살펴야 승리한다. 불리한 지형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곧바로 피해가야 하며 절대로 가까이 가거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군이 적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적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들이 험준한 지형의 이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이 먼 거리에 있으면서 아군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여 끌어내기 위해서다. 적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지 않고 평지에 진을 쳤다면 아군과의 결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는 부하를 통솔함에 있어서 도리에 맞게 명령을 내리고 위엄으로 다스려야 위아래의 일체감과 엄정한 군기가 확립된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이기는 군대이다. 보통 때에 장수의 명령이 엄격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길은 장수가 병사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 있다. 10. 자연지리. 땅과 하나가 되어라. 지형은 용병에 있어서의 보조 조건이다. 적의 정황을 잘 헤아려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며 지형이 험한지 평탄한지와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잘 계산하는 것이 훌륭한 장수의 임무이다. 지형의 이점을 잘 알고 작전에 활용하는 장수는 반드시 승리하며 그렇지 못한 장수는 반드시 패배한다. 장수는 승리하면서도 명예를 좇지 않으며 패배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로지 백성의 안전을 꾀하고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만을 추구할 따름이다. 장수가 병사들을 사랑스런 자식처럼 돌보아주면 병사들이 장수와 더불어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된다. 전쟁을 아는 장수가 병사를 출동시키면 목표가 분명하여 헷갈리지 않으며 싸우더라도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가 위태롭지 않다. 하늘의 기후를 알고 땅의 지형을 알면 승리가 무궁하고 완전하다. 11. 지형 활용. 극한 상태에서 모든 걸 걸고 싸워라. 적국과의 전쟁이 결정되면 국경의 관문 등을 막고 통행증을 폐기하여 적의 사절이 오고 가지 못하게 한다. 조정에서는 힘을 기울여 전략 전술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기본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일단 적국이 허점을 드러내면 기회를 잡아서 신속하게 침공한다. 먼저 적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충지를 기습 점령한 다음 적의 행동이나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전술을 바꿔서 전투를 결정해야 한다. 장수는 군대를 통솔하면서 언제나 침착하고 냉철하며 엄정하고도 조리가 있어야 한다.
병사들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하여 제멋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아군의 작전 계획이나 행동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임무를 바꾸거나 계략을 변경할 때에 이를 병사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주둔지를 옮기거나 행골로를 돌아갈 때에 이를 병사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하여 적의 경계심을 늦추어 문을 열게 만들고 전투가 시작되면 마치 덫에서 벗어난 토끼처럼 재빠르게 출동하여 적이 미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 12. 초토화 작전. 마지막까지 싸움의 결과를 생각하라. 지혜로운 군주는 전쟁의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며 훌륭한 장수는 전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 유리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택하지 않으며 승리에 확신이 없으면 병사를 움직이지 않으며 위태롭지 않으면 결코 싸우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군주된 자가 한때의 노여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전군의 장수된 자는 잠깐의 분노 때문에 전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이익에 들어맞으면 행동을 취하고 나라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진행 중인 전쟁이라도 멈추어야 한다. 노여움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밝고 지혜로운 군주는 전쟁에 신중하고 뛰어난 장수는 싸움에 앞서 깊이 경계한다. 이것이 나라의 안전과 군대의 보전을 기하는 길이다. 13. 정보전. 첩보전에서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 승자가 된다. 장수는 전군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을 첩자로 삼아야 하고 첩자를 누구보다도 후대하여 주며 첩자의 운용은 무엇보다도 비밀리에 해야 한다. 지혜롭고 뛰어난 재질을 갖추지 않으면 첩자로 쓸 수 없고 도덕적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첩자를 믿고 부릴 수 없으며 세심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첩자로부터 참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총명한 군주와 유능한 장수는 지략이 뛰어난 최고의 인재를 첩자로 활용하여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첩자의 활용은 용병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전군의 행동 방침은 바로 첩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여 결정된다. 손자병법은 고전의 원칙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데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실제 행동과 계획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와 철학이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되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우리에게 전략 수립, 계획 세우기, 현명한 의사결정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사회생활에 적용하면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진행부터 개인 경력 발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손자병법의 전략 원칙을 적용하면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 동향과 조직의 목표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연결성 역시 중요한데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경쟁자나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사회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은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도움이 되며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혜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